선후 커플 매니저 교육 관련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회사의 여건이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결혼정보회사를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에 도움을 얻어 정말 여기까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수건 중에 하나는 전 국민에게 좋은 결혼정보회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였습니다. 1998년도, 99년도 이제 그런 개념이 정리됐는데 커플 매니저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당시에 결혼정보회사 시스템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 그럴 겁니다. 좀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함이 있더라도 그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다수의 커플 매니저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원시성이 결혼정보회사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4, 5년 걸릴 것 같은 프로젝트가 거의 23년 진행이 됐군요.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이상으로 했던 이상적인 나름대로 커플 매니저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선후 커플 매니저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게 됐죠. 특히 여성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인터넷만 된다면 지방에 있든 해외에 계시든 이 커플 매니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꿈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전 세계의 커플 매니저들을 그러니까 예비 커플 매니저들에게 이 커플 매니저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느 분은 저희 선우와 아니면 뭐 다른 결혼정보회사 를 통해서 좋은 이 인생사 최고 중요한 결혼에 관한 서비스를 이 세상의 싱글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우 자체가 우리나라 최초의 결혼정보회사일 겁니다. 1991년 11월 15일이죠. 신설동의 학원 강의실에서 1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최초인 일을 결혼정보회사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요. 독서회입니다. 회원제로 책을 빌려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죠. 굉장히 잘 운영됐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잘 운영되는 그런 회사를 이끌어가긴 무리였습니다. 회사가 좀 부도가 났죠. 독서회, 글벗 독서회인데요. 이런 독서회 사업이 실패하고 검정고시를 했을 때 은사이신 김동일 선생님께서 운영하던 학원을 찾아가서 선생님의 그 정말 은혜로 작은 강의실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일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거죠. 그 사무실에 당시 10,000원이 있었습니다. 10,000원으로 고물상에 가서 5,000원짜리 책상 2개를 사가지고 시작한 게 한국결혼정보회사의 어떤 효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당시의 결혼정보회사는 굉장히 음성적으로 사람들의 그 이해를 받지 못하던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일종의 데이트 서비스로서 좀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예롭지 못하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서비스예요. 하루는 직원 모집을 하는데 여직원이죠. 여직원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자꾸 창밖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창밖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따라와서 지키고 계신 거죠. 이상한 회사가 아니냐. 요즘에 이제 결혼정보회사 한번 모집을 하면 몇백 명이 지원하시죠. 그 당시에는 참 쉽게 모집도 않았지만 혹시 회사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업종이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부모님까지 면접 보는 회사 밖에 찾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새로운 시대의 중매 방식을 세상에 제시했고 이런 게 언론의 평가 또 시대의 상황이 따라주어서 회사가 발전하게 됩니다. 회원이 많아지고 당연히 관리할 상담 직원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는 일반적인 결혼상담소 형태의 소개였는데요. 이 업종의 종사자들은 전부 40대 이상 평균 나이의 분들이 근무하는 이런 진짜 수공업 원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업종을 대표하는 결혼상담소 그 직업명도 없었어요. 이런 어떤 체계가 하나도 없는
그냥 상담자들이 그냥 개개인의 살아온 경험과 상식으로 고객을 주먹구구식으로 상대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였죠. 예. 예를 들면 본인이 싫은 스타일이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본 시각이 이 세상 전부인 거죠. 사람마다 한 분 한 분의 특징은 다 틀린데 주먹구구식의 어떤 소개, 뭐 시스템 이런 게 지배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IT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쪽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투자를 시작했죠. 세상이 이 많은 회원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IT화가 필요하다. 그 당시 이미 빅데이터를 생각했으니까 저도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균 어떤 사람들의 스킬이라는 게 워드를 치는 사람들조차 별로 없었어요. 타자기로 주로 업무를 받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그것도 타자기라는 그 타자기를 칠 수 있는 그것도 일부에 제한이 된 거죠. 대부분은 이 컴퓨터 자판 자체를 두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선후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를 직원으로 채용해보자. 이분들을 어리지만 전문인으로 양성해보자. 이들 세대는 워드도 배웠고 자판도 칠 줄 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없이 이런 결혼정보 서비스의 기본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뭐 대표인 내가 감수한다.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들로 선호의 전 직원이 이제 대체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21세기의 결혼과 관련된 전문성을 대비하는 그런 직업을 상징하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름이 웨딩 컨설턴트, 웨딩 매니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결혼 관련해서 진행되는 모든 이름이 그 당시 97년, 8년도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웨딩 매니저란 이름이 1차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정하자 해서 이제 이름을 정했으니까 세상에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언론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국동에 한국일보가 있고 일간스포츠가 있었는데 거기 신동립 기자라는 분이 계셔요. 대단히 유능한 기자인데요. 그분 기자를 만나서 취지를 설명했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업으로 이 웨딩 매니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했더니 그 기자가 굉장히 영민한 기자였죠. 순간적으로 커플 매니저라는 이름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순간적으로 커플 매니저가 맞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웨딩 매니저에서 커플 매니저라는 이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가 1998년 11월 13일이었어요. 선후 창립 기념일을 이틀 앞둔 그런 날이었죠. 1998년 11월 13일 이 커플 매니저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정한 사람은 당시 한국일보 일간스포츠에 근무했던 신동립 기자라는 분입니다. 98년 11월 15일에 정식으로 커플 매니저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 커플 매니저는 대한민국의 결혼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 결혼 상담소와 대변되는 결혼 정보 회사의 근간이 되는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고요.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직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아닙니까? 재택근무의 뭐 그런 필요성 많이 강조되는데 저희 선호 커플 매니저는 이미 6년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요. 그래서 21세기의 여성들이 뭐 정년퇴직에 상관없이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그런 잡으로서 커플 매니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되고 이제부터 이 세상을 커플 매니저들이 좋은 만남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커플 매니저가 하는 일, 결혼정보회사 업무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